자, 일단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혼한 전처 납치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얘기인데, 자, 공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1991년에 결혼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계속 의심해서 이들 2019년 9월에 이혼했다고 하는데요. 이혼한 이후에도 이 남편은 전처에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. 뭐 너 죽고 나 죽자 혹은 뭐 배신의 말로가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. 이러한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. 또 남성은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여성이 사는 집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아낸 다음에 이 여성이 귀가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 전처를 납치하려고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전처가 잠깐만 놔봐라 라고 이렇게 기지를 부려서 이 남편이 잠시 놓았을 때 전처가 인근의 슈퍼마켓으로 도망가서 다행히 이 전 남편의 납치극은 미수로 그치게 되었습니다. 그랬군요. 자, 비관론자님이 이 시간에 사건 반장 보고 있으면 다들 백수들 아닙니까? 라고 하시는데, 그런 말씀 마십시오. 아니. 다 재택근무를 하시니까요. 그럼요. 지금 다 재택하시잖아요. 자, 일단 뭐 좀 내용 자체는 조금 어두운 내용인데요. 일단 여기서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. 자, 접근 금지 명령 애도입니다. 자, 저는 이 사건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전처의 주소지를 알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혼 후에도 전처를 계속 찾아와서 위협하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법원에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전처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 주민등록부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을 해서 전혀 이 주소 같은 걸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예전엔 가족이었긴 했지만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렇게 되자 이제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스스로 명목으로 이제 상당한 금액을 송금을 하고 이 전처의 주거지를 알아내달라고 의뢰를 따로 했던 겁니다. 아니, 변호사님, 저는 이 심부름 센터 그렇죠.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, 이거?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위반의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뭐 달리 볼 것 같고요.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면 사실은 통상은 100m 이내로 접근하실 수 없도록 하고요. 아니면 통신 자체를 못 하도록 뭐 그렇게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신분센터가 이렇게 100m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분센터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이 사람 이렇게 100m 이내로 접근한다 해가지고 뭐 바로 감옥에 데릴 거 이럴 수는 없어요. 행정적 조치라든지 일정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데. 자, 알겠습니다. 일단 이 남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것도 진짜 이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는 거죠. 이거 하면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같은데 보면 좀 확 기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? 뭐 이게 사실 전압이 한 6만 볼트 정도 되고 10와트 정도 되면 그냥 어떠한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 전기 충격기가 첫 번째는 어디서 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전기 충격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분명히 허가받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람만 허가해야지 이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줬다?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처에게 어떠한 위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.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. 계획성이 있었다. 이런 점을 초단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. 이게 뭐 진짜 실제 어떤 물리적인 가해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1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1심도 이제 그걸 우려했습니다. 만일 이 남성이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이 남성이 소지한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, 즉 전처에게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. 즉 이런 납치와 체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또 이게 신체에 대해 위협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하다라고 판시는 했는데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1심 이 판결이 있고 나서 난 이거 부당하다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그 결과도 나온 거죠? 네, 맞습니다. 검찰과 이 피고인 모두 양측이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열렸는데요. 이 울산지법에서 선고한 이 결과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.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괜히 항소한 거네. 그렇죠.
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뭐, 검찰이 또 항소를 하긴 검찰이 했지만. 항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변호사님. 네. 형량이 따블이 됐습니다. 형이 이게 근데 높다고 좀 봐야 돼요. 실제로 보면 또 미수예요. 체포도 못했고요. 아, 그러네요. 이게 협박도 못했습니다. 결과 달성을 못했어요.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까 말했던 그리고 총포 관련된 법 이 두 가지 기수로 3년형이 나오기에는 조금 많은데 그럼에도 왜 항소심에서 더블로 3년형을 했다면 요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지금 전처잖아요. 피고인 남성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미행을 하면서 납치를 시도하면서 특히 자녀한테도 제지하는 자녀도 아이고. 폭행한 적이 있다. 이거는 아마 강력 범죄가 날 수 있는 이후에 있었 범죄는 이 더 큰 살인이나 강력한 범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만 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또 다른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. 그래서 3년은 좀 충분히 이 법원에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사랑은 절대 아니다. 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라고 이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진짜 이 큰일 날 사람입니다. 이렇게 막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자,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. 이 자녀들도 우리 아빠 좀 세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였다니. 그렇죠. 이거 그냥 딱 짐작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? 이게 이런 이 정도면. 1심 법원은 사실 법대로만 판단한 것 같아요. 이 법률 미수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1심 법원에서는 1년 6개월인데 자녀들까지 도저히 우리 아버지 나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산다. 우리 엄마. 그래 되니까 더블로 형을 준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. 승현님. 3년 뒤에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. 그럼 보통 진짜 개과천선해서 갱생해서 교화돼서 나오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막 그 안에서 또 막 자기 전처와 가족들에 대한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나갈 날만 막 달력에다 X 표시해가면서 이러면 진짜 이것도 좀 걱정스럽단 말이죠. 분명히 법원에서 밝히고 있잖아요.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이 있다.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지만 스토커 범죄는 내가 죽든 그가 죽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범죄고 가정폭력도 똑같습니다. 자녀들이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면 그 아버지의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은 늘상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. 분명히 주민등록상에서 나의 어떤 신원을 조금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심부름센터가 이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알려줬다?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저는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특정 어떤 그 형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공갈을 했고 여기도 지금 3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나와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입니다. 피해자 보호는 아무리 강하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절대로 개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금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. 아직까지 형기만 살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조두순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